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양봉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어느 날 이제 무더위가 아주 절정에 다르는 8월 초순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8월 7일이 바로 가을의 문턱에 들어가는 입추입니다. 자, 입추를 전후해서 우리 양봉 관리를, 즉 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도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특강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7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197페이지. 제 계속 이 유튜브 강의를 본 교재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중앙회로 전화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초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 앞에만 제가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8월 초순 양봉 관리. 8월은 8월 7일 입추를 기준으로 하여 양봉 관리를 한다. 입추가 지나면은 열대야도 차츰 사그라들고 밤에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시기의 양봉 관리를 알아보자.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자, 그 뒷장에 198쪽을 보니까 이제 더위 차단이 나옵니다. 이게 나와. 더위 차단. 자, 더위 차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도 덥죠. 벌 관리 하려고 하면 우리도 더워 죽겠는데 뭐 벌도 덥습니다. 그런데 벌들은 우리 사람보다는 더위를 좀 덜 탈 겁니다. 자연 곤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워낙 외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육아를 포기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 사진 보는 것처럼 지금 뭐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광망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벌통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준다든지 뭐 판자를 얹는다든지 해서 더위를 약간 식혀주는 방법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초심자분들이나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뭐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이런 여건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취미로 한다. 그럼 그런 분들은 꼭 이런 시설 아니더라도 50mm 스티로폼 위에 벌통 위에만 얹어주셔도 차광망처럼 이렇게 직사광선을 피할 수가 있고 외부 높은 온도가 벌통 내부로 전달되지 않아서 벌통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더위를 차단하는데 또 몇 통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난 이런 시설이 싫다 그런 분들은 좋습니다. 주변에 나무 그늘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있어가지고 그 그늘이라든지 이런 곳에 잠깐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옮겨 놓는 것도 더위를 차단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또 시원한 바람이 불면 다시 옮겨 놓으면 되겠죠. 근데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번거롭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차단해 주시면 벌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100군, 200군, 300군 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또 취미를 하더라도 뭐 10군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좀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사실 보기 좋게 또 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꼭 전업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위 차단을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 계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198페이지 밑에 계산 관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다 계산을 내리고 지금 분봉을 했는데 무슨 계산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6월달에 일찍 분봉하신 분들은요 그게 넘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팔밀만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냥 두느냐? 안 되죠. 계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게 계산 관리입니다. 계산을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벌이 넘치기 때문에 계산을 올려야 된다. 올리고 나중에 월등동을 다 내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상에 벌이 빡빡하게 이렇게 다 팔밀만상으로 되어 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 더우니까 전부 벌이 밖으로 다 나오죠. 만약에 소나기라도 온다 그러면 다 맞아가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계상을 이렇게 올려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팔밀만상일 경우에 단상에는 한 6매, 위에도 뭐 6매를 두든지 3매를 두든지 이렇게 벌 양에 따라서 매수는 계상에는 조절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넓은 공간을 둠으로 인해서 내부도 시원해지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벌들이 쉬리라고 이 벽
내부 벌통 내부 벽에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했을 겁니다.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상을 올리라는 뜻입니다. 그걸 해놨다가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요, 봉군이 그냥 평균적으로 쭉 나가는 봉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봉군 산란대로 딱 그냥 개상도 올리고 막 넘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개상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분봉을 할 수 있느냐? 분봉할 시기는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상을 올려서 나중에는 또 멀뚱멀뚱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상을 관리를 더위를 식히기 위한 개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동 자격군 확보. 우리가 6월 달에는 월동 자격군 준비 기간이라 그랬지만은 7월 달과 지금은 이제 월동 자격군 확보 확실히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100군을 목표로 했으면 자 100군이 지금 확실히 자격군 됐다 이겁니다. 됐다는 것은 월동이 내가 100군을 목표로 했으면 100군이 월동이 더 가는 거고 그 100군이 바로 내년 봄에 꿀을 체밀할 수 있는 100군이 내 확보됐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확보 안 된 봉군들은요, 내가 100군을 했지만은 7월달도 준비가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게 되면은 나는 100군을 목표로 했으나 나중에 월동 들어갈 때는 50군, 30군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 관리가 미숙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 기대치 완전히 어긋나죠. 난 100군을 해서 내년 봄에 꿀을 많이 체밀해서 돈을 좀 벌고 어떻게 윤택하게 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 봄에 30군밖에 안 남아. 그럼 완전히 틀려지죠.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안 되죠. 지금부터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벌통 내부에 벌량이 4매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월동 자격군을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본인도 떳떳하게 이것이 100군이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내년 봄에도 100군이 그대로 꿀을 딸 수 있는 즉 체밀군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봉군수가 4매 이상의 봉군수가 내 확보수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체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체밀. 이 무슨 말이냐? 우리 봄부터 깨울 때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체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년 중에 체밀은 8월까지는 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거의 8월 달에 체밀하는 것이 없죠. 늦게 이제 감독꿀이 유밀이 된다든지 지역에 따라서 쌀이 꿀이라든지 특수 그런 꿀이 분비가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8월 달에 꿀을 체밀해야 됩니다. 특히 이 감독꿀은요 굉장히 뻑뻑하죠. 잘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뜨끈뜨끈할 때 좀 우리는 덥지만은 30도 이상 40도 되는 햇볕에서 그늘막을 해놓고 꿀을 뜨면 아주 잘 빠지죠.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어쨌건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럼 왜 그러냐? 9월 달부터는요 바로 월동 식량을 공급하는 그런 시기예요. 월동 식량을 공급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체밀을 한다? 그거는 벌 죽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체밀을 나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8월 달까지 마감을 하시고 나는 이거 체밀 싫다. 월동 먹이로 그냥 가겠다. 그렇게 두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체밀은 몇 달에 마감을 해야 되느냐? 1년 중에 언제 마감을 해야 되느냐? 6월, 7월, 8월, 9월 이러면 바로 8월 달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8월 달이 나갑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용 화분 공급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분떡 공급은 봄벌 깨우시면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화분떡 듣는 거 다 아는데 지금 왜 자꾸 저렇게 하느냐? 교육은 반복입니다. 계속 이 방송만 그냥 들으세요. 그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한 10번 이상 들으면은 나중에 다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방송을 처음 시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반복을 해드린다는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서 알에서 비양벌이 알을 놓고 나서 3일, 4일째부터 부화를 해서 애벌레로 6일 동안 있다고 했습니다. 이 6일 동안 있을 때 3일은 로얄젤리를 공급하고 3일은 꿀을 공급합니다. 6일 동안 계속 공급하는 것은 바로 화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 화분떡을 만들 때는요 바로 벌들이 가져온 화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화분도 종류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유채 화분을 씁니다. 왜 유채 화분을 쓰느냐? 여러 가지 화분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유채 화분이 가장 단백질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고 많은 게 유채 화분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자연에서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벌레 때부터 단백질 많은 음식을 먹고 자라야지 벌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보충을 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중앙에서는 이 화분떡에다가 부족한 단백질을 더 많이 넣습니다. 카제인이라든지 분유, 이거는 단백질이 92%를 함유한 물질들입니다. 그런 걸 넣고요. 또 비해피라는 영양제까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 영양제까지 넣어서 잘 만들었다는 거죠. 왜? 애벌레 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란 그 벌은요, 성충이 돼도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하게 자라고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죠. 벌들은 우리가 그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여기는 그러한 고단백 또는 부족한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가을벌, 월동벌 다 받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주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떡을 분명히 주시라는 겁니다. 기초적으로 이런 것부터 잘 돼야지 벌이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내년 봄에 가서 뭐 잘 자라도록 뭐 준다? 그거는 안 되죠. 지금부터 바로 월동벌을 8월 중순부터 바로 월동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 8월 7일이 입추입니다. 바로 가을을 접어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도 있는 것처럼 벌써 입추가 지나게 되면은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그때부터 벌들은 이제 왕성한 산란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성한 산란을 시작하는데 이때 먹거리가 바로 이런 먹거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10월달까지 여러분들께 10월달이든 9월달까지든 월동벌, 가을벌 다 받을 때까지는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받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거 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양이죠. 식량입니다. 육아의 3대 요소가 뭐냐면 바로 식량, 화분, 물입니다. 물은 지금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그죠? 꼭 겨울에 물에 있어야지 물을 가져오냐? 아닙니다. 아침 이슬도 가져오게 되고 땅에 습기, 땅에 가서 예를 들어 물기 있는 데 가서 물을 빨아옵니다. 물은 공급 안 해도 저들이 얼마든지 해결하나 지금 식량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봉군들은 꼭 식량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비닐봉지로서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사양기에 그냥 한다든지 자동 사양기, 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해주는데, 이 비닐봉지 사용해 주는 것은 도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닐봉지로 사용을 해주셔도 된다. 5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조금씩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많이 하게 되면은 산란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가을벌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8월 달부터 이렇게 잘 맞춰져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6월 달부터 월동 준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이 나왔듯이 지금 또 6월 달부터 더 중요하게 지금 이런 관리를 잘 해야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을벌을 잘 확보할 수 있고, 즉 가을벌이 뭡니까? 그 월동벌이에요. 월동벌이 내년 봄벌을 키울 수 있는 엄마벌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병 방제입니다. 질병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 7월 계속 질병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방제는 해야 된다는 것만 말씀드리, 더 이상 구체적인 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제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속살만, 왕서, 옥살산, 개미산 뭐 많습니다. 그런 걸로 어쨌건 진드기 방제를 지금 해야지 가을벌이 지금 잘 늘어납니다. 진드기가 있다. 이 사람 벌이 갑자기 뭐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월동벌을 확보하는데 영 지장이 있죠. 아무리 식량과 화분도 많이 줘도요, 질병이 와버리면은 그냥 내란지죠. 그래서 질병 관리를 이 더운데 말이야 그래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옷젖을 생각하시고 다부지게 딱 마음을 먹고 약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는지 군전기도 있고 훈련기도 있고 연막기도 있고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식으로 소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은 본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문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지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관리도 여러분들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아무리 잘 키워놔도요, 이 진드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망가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죠. 또 한다고 했는데 너무 약을 또 과하게 해가지고 그냥 또 봉분이 망가지는 그런 예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꼭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약을 하더라도 잘 해야지. 지금까지 잘 키워놨는데 약을 강하게 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월동도 못 들어가고 내년 봄벌을 실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8월달 초입인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운 날씨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뭐 덤벙덤벙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이렇게 해나갔을 때 결과가 잘 좋게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신 대로는 벌의 습성에 기준해라. 나를 기준하지 말고 벌의 습성에 기준하면 분명히 벌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몸 조심하시고요. 중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